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요, 망상하듯이 꿈만 계속 꾸고 꿈만 반복해서 꿔요.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 만난 경우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떠벌리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그런 몽상가가 되어버리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실천도 아니고요, 미친 듯이 실천을 해봐야 그게 꿈인지 아닌지를 실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꿈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의 가장 실천적인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미친 듯이 실천한 것들, 이것이 모여서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요, 그 실력을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꿈을 이루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꿈이 없이 실천만 하는 것, 이거는 휘둘리는 삶이라서 그것 역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꽝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모두 꿈을 중시하면서도 꿈이 없는 인생은 당연히 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만 꾸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아서 좀 왜곡된 꿈, 망상 같은 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꽤 있죠. 조금 허황된 꿈만 계속 꾸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꿈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수행성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것은요, 꿈이 우리의 그동안 과거에 쭉 수행해왔던 거, 이것을 되돌아보면 그 방향성에 의해서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차원을 얘기합니다. 이건 형성적 꿈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수행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는 것에 의해서 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반복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비커밍이 이루어지고 비커밍의 방향성 속에 꿈이 존재한다, 그런 입장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꿈의 차원은요, 본성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은 철학자로 얘기하자면 라칸과 같은 철학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교훈을 받는 그런 측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는 게 참 어렵죠. 무엇이 진짜인지도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굉장히 욕망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내면화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라캉은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엄청 중시한 철학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본성적 차원의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것에 의해서 꿈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상상적 차원의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또 크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다 엄청 멋있대, 그게 너무너무 좋대, 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마치 나의 꿈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상상으로 그려낸 꿈은 사실 나의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학자로 얘기한다면 플라톤적인 이데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데아는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런 상상적인 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수행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 그 안에는 페르소나적인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수행성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얘를 갈라 놓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해서 한 수행성인지, 아니면은 페르소나에 의해서 또는 엄마의 꿈 때문에 내가 한 것인지, 얘를 구별한 상태에서 수행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본성은 그것 자체가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무의식이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항상 겪죠. 그러나 이 부분도 계속 메모하시고 생각을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우리 찾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서 꿈을 만들어내기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성과 내면의 본성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상상과 일단 망상을 배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미친 듯이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꿈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부를 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교 생활을 25년 동안 쭉 이어가고 작년에 이제 명예퇴임을 해서 지금은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을 제가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현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해온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학자로서의 공부에 대한 경험을 제가 되뇌어 볼 때는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제가 60이 돼서야 저의 꿈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게 어찌 보면 좀 너무 많이 늦은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꿈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던 계기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해보니까 학자, 논문 쓰는 또는 아주 전공 어려운 책을 쓰는 이런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친 듯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또 전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셨던 정말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저의 변화를 만들어준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연극을 지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인생을 연극에 바치신 그런 분이죠. 그분을 보니까 제가 연극이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연극을 동경을 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미친 듯이 연극을 해봤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미친 듯이 해봤기 때문에 연극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저도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는 문학적 감성이 아주 몸에서 막 이렇게 뿜뿜 터져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서클을 했었거든요. 똥폼을 엄청 잡으면서 문학 토론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꽤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학은 나에게 하나의 학습의 계기가 되긴 하지 그 문학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성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것도 그 시절에 제가 미친 듯이 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 토론을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해왔던 수행성,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한다든지 또는 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습을 해본다든지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 작업을 해본다든지 일상을 쭉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쌓여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생각보다 통찰적인 파악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기획하고 그것을 구체적 계획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런 것에 내가 비교적 능한 사람이구나. 말하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또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쭉 해왔으니까 그 수행성 안에서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뭐 전문서를 쓰고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강의할 때는 거의 미친 듯이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수행성의 종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성 안을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봤어요. 저는 당연히 여행이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을 주는 것이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험한 것을 자신의 지혜로 소화하는 것, 이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것을 꽤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나에게 독서나 공부라는 것은 꽉 찬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니까 나는 결국은 기획적인 교육 사업을 대중들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나의 꿈일 수 있고 또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켜가는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이타성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만 이타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멘토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거, 이것이 나의 꿈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수행성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방향성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었고, 제가 잘하는 거, 제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내면을 쭉 돌아보면서 컨텐츠를 채우는 거, 기획하는 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타성을 실천하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을 내가 본성적으로 엄청 기뻐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꿈이 툭 하고 튀어나왔던 것이죠. 뭐 외람됩니다만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이제 아침 선언할 때 제 선언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나는 이타성의 성장,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하는 10만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매일 선언을 하고요. 동시에 나는 사람과 자연의 존재와 만나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이다라는 선언을 제가 합니다. 제가 후자의 꿈을 가지고 컨텐츠를 꽉 채우고 10만 네트워크 안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사실 자기 성장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도 효과적으로 잘 해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회거든요. 그냥 입시 공부만 공부인 줄 아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이캔 대학 등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큰 꿈으로 키워가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미친 듯 실천하면서 구체적인 꿈을 찾아가는 방법을 깨달으시고 직접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미친 듯이 실행하면서 꿈의 방향, 구체적인 꿈,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간 다이어리의 인생 지도 그리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월간 다이어리의 인생 지도 그리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생 지도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가운데다가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꿈이 없다고 생각해도 일단 써보셔야 돼요. 목표 이런 것들을 우선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주변에 네모 박스를 쳐서 나눠 보시는 겁니다. 뭐 공부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놀이, 쉼 이런 영역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종교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를 매월 하나씩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영역별로 지난달에 내가 한 거, 이걸 이제 as is라고 그러죠. 지난달에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뭐 두세 개, 한두 개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다음 달에는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나는 뭘 하고 싶어? 이때는 본성적 욕구를 꼭 찾으셔야 돼요. 본성적 욕구를 찾은 상태에서 다음 달에 투비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매월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한 것, 수행성이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다음 달에 하고 싶은 걸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본성적인 그런 욕구들인데요.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보시기 때문에 이 인생지도 그리기 하나, 이것을 12번, 그러니까 1년 정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행성과 자신의 본래적 욕망을 결합시킨 그런 인생의 꿈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간 계획이고요. 이 주간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그 주간의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보는 이 작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꿈이라는 건 반드시 미친 듯이 실행해봐야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자기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간 단위로 미래를 상상합니다. 다음 달에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상상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의 수준이고요. 한 달을 계획해서 그 계획한 것이 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 실행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간 단위예요. 한 주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자신의 행위를 쭉 머릿속에 담으면서 마치 프로젝트 하듯이 자신의 일상을 쭉 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것을 자기가 실행한 다음에 미친 듯이 실행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미친 듯이 했더니 그것이 내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영역도 있을 거고, 무엇을 미친 듯이 했는데 이것은 나랑 잘 맞지 않아.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들이 나뉘어질 거예요. 역시 그것을 미친 듯이 했는데 내 몸에 착 달라붙어 하는 것이 꿈의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일간이에요.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인데 이 하루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자주 강조합니다만 결국은 생각력이 엄청 중요해요. 자, 생각력이 엄청 발전되어 있는 사람은 월간 단위의 자신의 인생 지도 그리기를 하거나 일주일 단위의 자신의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쭉 생각하면서 실제로 실행하고 결과를 자기가 평가해내거나 생각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겠죠. 생각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 꿈, 미친 듯이 실천을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꿈, 거기에 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간의 활동을 하면서 하루의 활동을 하면서 생각력을 계속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결국은요, 생각력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생각력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는 항상 강조하죠. 아침에 플래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플래닝을 그냥 계속 메모만 하셔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전에 할 일을 한 두 가지, 오후에 할 일을 한 가지, 뭐 저녁에 할 일을 한 두 가지 이렇게 네다섯 가지의 자기가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걔를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지금의 이 순간에서부터 시간을 쭉 미래를 상상하면서 잠잘 때까지를 상상하는 작업을 계속하세요. 이거를 매일 해요. 1년이면 365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각력을 부쩍부쩍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일상기록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기록을 빼곡하게 시간 쓰고 한 줄 쓰고 시간 쓰고 한 줄 쓰고 무엇이든 심지어는 식사한 것까지 제가 다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쭉 쓰고 오전에 점심 먹을 때가 돼서 그러면 아침부터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의 자기의 생각, 행위, 감각 이 모든 것을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도 한번 해주시고요. 잠자기 전에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영화 보듯이 자기를 돌려주는 것을 하루에 3번 한다고 쳐보세요. 1년이면 우리가 1000번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쭉 미래를 생각을 돌려주는 것, 지나간 것을 생각을 쭉 돌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력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들이 더 많죠. 제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생각의 이음이라는 걸 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행하고 또 지나간 것을 계속 되뇌어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의 이음을 계속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셨을까요? 생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줘서 1년 정도 했더니 나는 생각력이 대단해. 이 상태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은 자신의 꿈과 관련된 것이 일주일의 과제의 몇 가지로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것을 미친 듯이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다 보면 이것은 나에게 맞고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이것을 주간 단위로 반복하면서 월간 단위로는 계속 인생 지도 그리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꿈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요 1년 정도 이것을 하시면 자신의 꿈이 아주 명확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늦어도 한 2년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년이나 걸려서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야. 그러면 앞으로 40년, 50년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저처럼 60대야. 지금의 우리의 수명으로 봐서는 적어도 80대 중반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년간의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2년의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꿈을 생각해 주시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실행해 보면서 그 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1년, 2년 시간을 충분히 투여해서 여러분들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